2025년 한국국은 예언, 정감록은 말했습니다. 이 씨가 물러나고 이름 없는 지도자가 민심을 이끌어 새로운 시대를 연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미래 예언 정감록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정감록이라는 이름은 많은 이들에게 익숙하다. 한때는 민간 신앙의 상징처럼 회자되었고 또 한때는 미신이나 괴담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한국 사회가 혼란기일수록 이 책은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정감록은 단 하나의 책이 아니다. 18세기 이후 전해져 온 다양한 구전과 필사본이 있으며 지역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내용의 핵심은 하나다. 지금의 세상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질서를 여는 인물이 바로 정도령이다. 정감록은 이씨 왕조가 무너지고 이름 없는 인물, 즉 정도령이 등장해 백성을 이끈다고 예언한다. 그는 무기를 들지 않으며 말보다 침묵이 많고 그가 어디를 향하든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모인다고 묘사된다. 정감록은 이렇게 말한다. 하늘이 5번 불타고 물이 3번 넘치며 흙은 피를 머금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 그때 10사람 중 9은 굶고 나머지 하나는 숨는다. 그러나 그 어둠 끝에서 10걸음 앞을 보는 자가 나오리니 그는 사방의 지혜를 모아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다. 이런 묘사는 단순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시대를 꿰뚫는 통찰처럼 느껴진다. 그 인물은 누군가의 조력 없이 홀로 일어나고 화려한 권력 대신 백성의 무게를 어깨에 얻는다. 말없이 준비해온 사람, 조용히 이끌지만 중심은 흔들림이 없다. 그는 시대의 결을 바꾸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2025년에 사람들이 정감록을 다시 꺼내드는 걸까? 현재의 대한민국은 분열된 민심, 복잡한 국제관계, 예측할 수 없는 경제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국민은 본능적으로 기준점과 방향을 찾는다. 정감록은 그런 시기마다 등장해 사람들이 스스로 잃어버린 나침반을 다시 꺼내들도록 유도한다. 조선 후기의 또 다른 예언서인 격압류록 그리고 남사구의 비결 등에서도 2025년 전후는 매우 특별한 시기로 묘사된다. 격압류록에서는 이 시기를 두고 이렇게 적고 있다.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때 바람은 역으로 불고 물은 거슬러 흐르며 어리석은 자가 자리에 오르고 지혜로운 자가 골짜기로 내려가지만 그 끝자락에서 다시 하늘이 정돈될 것이다. 이런 구절들은 단순한 운세나 괴담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시대를 닮아 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준비해놓은 흐름 속에 있는 것만 같다. 정감록에서 말하는 이씨 왕조는 특정 인물이나 정권을 가리키기보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어떤 체계와 방식, 권력의 흐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도령은 새로운 리더십의 상징이다. 말수가 적고 화려하지 않으며 무력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등장하면 백성은 스스로 모여든다. 그 사람의 중심에는 화려한 수사가 아닌 무너진 질서에 대한 재정비의 결단이 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지금의 대통령이 혹시 바로 그 시대가 말한 인물일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다. 물론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정감록도 특정 인물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물 자체가 아니라 그가 상징하는 전환이다. 그가 누구든 이 시대의 정도령은 기존 질서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가 아니라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다. 정감록은 그 시대의 지도자를 예언하는 책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등장하기 전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이제 다음 회차에서는 이씨 멸망과 정도령 출현이라는 정감록의 핵심 예언을 더욱 깊이 있게 해석하고 그 문장들이 실제로 어떻게 시대와 맞물려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감록의 예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이 있다. 바로 이 구절이다. 이씨의 시대가 지나면 동방에서 정씨가 일어나 천하를 바로잡으리라. 이 한 문장은 단순히 성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낡은 질서, 이미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체계가 무너지고 이름 없는 인물이 나타나 그 혼란을 수습한다는 큰 흐름을 상징한다. 정감록은 이런 흐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큰 자는 작아지고 작은 자는 커지며 지혜는 낮은 곳에서 솟고 권력은 무너진다. 이씨의 기틀은 하늘이 도리어 무너뜨리고 정신은 땅 아래에서 돋아난다. 백성은 그를 보지도 않고 따르며 그는 말을 하지 않아도 민심을 얻는다. 이 내용은 예언이라기보다는 시대를 꿰뚫는 시적 진술처럼 다가온다. 역사적으로도 이 구절은 왕조의 교체나 정권의 전환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정씨라는 인물에 대해 정감록은 거의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왕족도 장군도 학자도 아니며
신분도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이렇게만 말한다. 그는 10걸음 앞을 보는 자요, 검을 들지 않으며 그가 다가오면 산도 길을 내어주고 백성은 스스로 고개를 숙인다. 그는 누구인가?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한다. 혹시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이미 등장했는데 우리가 아직 몰라보는 것은 아닐까?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지도자에 대한 기대와 실망을 번갈아가며 경험했다. 누군가는 힘있게 밀어붙이는 지도자를 원했고, 누군가는 말보다 경청하는 지도자를 원했다. 이런 가운데 정감록에서 말하는 인물은 무척 묘하다. 말이 적고 힘을 내세우지 않으며 백성은 그에게 복종이 아닌 신뢰로 모인다. 예언은 이렇게 말한다. 칼을 든 자는 흩어지고 소리 지른 자는 침묵하며 권세를 탐한 자는 어둠으로 사라지고 조용히 빛을 지닌 자만이 다시 사람들 앞에 서게 된다. 이 구절은 시대를 두고 해석될 수 있다. 누군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사람에게 이 정도령의 이미지를 투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예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방향이다. 그것은 특정한 인물 이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지를 스스로 되묻게 만든다는 점이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길목에 있다. 앞으로 몇 년간 정치 구조의 변화, 제도의 개편, 그리고 국민의 가치관 변화까지 함께 겹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감록은 이 시기를 이렇게 묘사한다. 하늘은 5번 불타고 물은 3번 넘치며 흙은 피를 머금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 그때 10사람 중 9은 굶고 나머지 하나는 숨는다. 경제의 위기, 기후의 변화, 국제 갈등, 민심의 분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이보다 더 정확히 말할 수 있을까? 이 문장들이 단지 상징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우리는 다음 구절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 어둠 끝에서 10걸음 앞을 보는 자가 나오리니 그는 사방의 지혜를 모아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다. 이 구절이 바로 정감록 전체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인용하는 문장이다. 정도령이라는 인물의 핵심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는 단순한 구세주나 군주가 아니다. 시대를 꿰뚫어보고 흩어진 것을 잇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인물이 등장하면 백성은 그를 지도자로 생각하기보다 그 사람 곁에 서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고 예언은 말한다. 그는 군림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고 단지 중심에 선다. 예언은 이렇게 덧붙인다. 천하가 혼란할수록 그는 더 조용하고 말들이 날뛸수록 그는 침묵하며 빛이 꺼질 때 그는 등불을 꺼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의 그림자 아래 모인다. 지금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질 때다. 이러한 예언이 말하는 정도령은 단지 허황된 전설일까?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인물일까? 혹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지도자가 그 조건을 은근히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요즘 뉴스와 전국의 흐름을 보고 있노라면 누군가는 이미 자신의 입지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듯하고, 또 누군가는 물러남으로써 힘을 얻고 있는 듯하다. 중요한 건 이것이다. 정감록은 지도자를 정해주지 않는다. 단지 어떤 지도자가 시대에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올 때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그 징후들이 지금 우리 앞에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이 이 예언서를 다시 꺼내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다음 회차에서 정감록의 핵심 예언 구절들을 하나하나 낭독하며 그 안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볼 예정이다. 이제부터는 정감록 속 실제 예언 구절들을 직접 낭독하고 그 안에 담긴 상징과 메시지를 하나하나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본문들은 수백 년 전부터 전해 내려왔으며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와 시선을 통해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현재 2025년 대한민국의 상황과 맞물려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먼저 이 예언부터 들어보시죠. 세상이 태풍처럼 뒤집히리라. 오랜 질서는 스스로 무너지고 큰 자는 작아지며 약한 자가 강해진다. 이 씨는 구름처럼 사라지고 땅에서 솟은 정씨가 천하를 다스리리라. 이 문장은 시대의 대전환을 상징합니다. 권력의 교체, 사고방식의 전환, 사회 구조의 재편까지 포함된 거대한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씨는 상징적으로 오래된 지배 체제, 기존의 질서를 의미하며, 정씨는 새롭고 예기치 않은 위치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정씨는 입이 무겁고 마음은 깊으며 칼을 들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은 그의 발자국을 따라 산으로 들로 피난하다가 어느 날 새벽 안개 속에서 그를 만난다. 이 장면은 정도령이 드러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도망치듯 떠나고 정작 가장 힘들 때 말없는 지도자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그는 연단된 지도자라기보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기다려온 인물입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은 5번 불타고 물은 3번 넘치며 흙은 피를 머금고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리라.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기후, 재해, 질병, 전쟁 등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쏟아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이런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때 10자 중 9은 굶고 나머지 하나는 숨는다. 하지만 그 어둠 끝에서 10걸음 앞을 보는 자가 나오니 그는 사방의 지혜를 모아 하늘과 땅을 다시 잇는다. 이 문장이야말로 정감록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10걸음 앞을 본다는 말은 지금의 눈이 아닌 미래의 눈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지만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예언입니다. 무기를 든 자는 흩어지고 소리 지른 자는 침묵하며 권세를 탐한 자는 어둠에 잠기고 말없는 자가 다시 중심에 선다. 이 구절은 지금의 정치 환경과 겹쳐서 들립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준비한 자가 결국 시대를 이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민심의 움직임에 관한 예언입니다. 백성은 더 이상 권세를 따르지 않고 힘을 믿지 않으며 입이 아니라 마음을 따르고 그 마음이 향한 곳에 길이 열리리라. 사람들이 겉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진심과 믿음을 가진 지도자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시대에서 신뢰의 시대로 넘어가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정감록은 이어서 정도령의 등장 조건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군사도 없고 권력도 없으며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한 자리에 있으나 그의 말 한마디는 천금을 바꾸고 그의 선택 하나는 천하를 바꾼다. 지금 누군가가 이런 조건을 갖춘 상태로 대중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얼마나 주목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 평범해서, 어쩌면 너무 조용해서 우리는 그를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정감록의 다음 예언은 정치 권력의 재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와 남을 자가 다르다. 지금 크게 보이는 자는 사라지고 지금 작게 여긴 자가 남는다. 국군은 떠난 듯하다 돌아오고 천리는 가라앉은 듯하다 솟아난다. 국군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합니다. 예언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라의 운세가 한때 가라앉은 듯하더라도 다시 반등하는 시기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은 3번 뒤집히고 그 마지막 뒤집힘 뒤에 조용한 평화가 찾아온다. 그 평화는 물소리 같고 그 지도자는 바람결 같으며 그의 이름은 사람들이 먼저 부르지 않고 그를 본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는다. 이 문장은 시대의 마지막 흐름을 예고합니다. 수많은 혼란과 격동 끝에 조용한 시대가 온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연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백성들이 먼저 그를 알아보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흐름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25년이라는 시점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흐름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이미 누군가는 나타나 있거나 혹은 나타나려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정감록이 지금 수백 년 만에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정감록 이외의 격압류록, 남사고 비결, 민간 신점과 사주 등 다른 예언서와의 비교를 통해 2025년이라는 시점에 담긴 더 넓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정감록이 오늘날 다시 조명받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조선 후기부터 전해진 다른 예언서들 그리고 민간의 신점과 사주, 심지어 산속 무속의 전언까지도 하나같이 2025년 전후를 경계의 시기 또는 전환의 해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감록은 물론 가장 널리 알려진 예언서이지만 그 외에도 시대의 변화를 예고한 기록은 많습니다. 먼저 격압류록입니다. 격압류록은 조선 중후기에 활동했던 예언가 이암이 남긴 비서라고 전해지며 특히 정치, 전쟁, 기후, 국운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예언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격압류록은 이런 구절을 남깁니다. 하늘은 갈라지고 땅은 꺼지며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지혜로운 자는 산속으로 들어가나 그 끝자락에서 다시 세상이 뒤집힌다. 백성은 진실을 따라 모이게 되며 하늘이 예비한 자가 모습을 드러내리라. 격압류록 역시 어리석은 지도자, 뒤집힌 민심, 다시 드러나는 인물, 그리고 예비된 질서의 회복을 말합니다. 정감록의 정도령과 구조가 유사하며 무엇보다 공통점은 백성 스스로가 진실을 알아본다 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예언은 남사고의 비결입니다. 남사고는 실존했던 조선의 학자이자 예언가로
자신의 예언서를 후대에 남기며 예정된 시기에 큰 변화가 온다 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에 그늘이 바래고 물길을 거슬러 온 자가 중심에 서게 된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몰라보고 그가 일으킨 바람이 모든 불빛을 꺼뜨릴 때 그제야 백성은 그를 따라 물가에 모인다. 남사고의 예언도 정감록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엔 인정받지 못했던 인물이 나중에 민심을 이끌게 되고 그 과정은 조용하고 은근하며 결국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현대에 가까운 민간 무속 신점 예언입니다. 이 부분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떠나 한 가지 흥미로운 흐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몇 무속인들은 10년 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의 응보가 도래하는 해다. 그동안 쌓인 업과 인과가 한꺼번에 정리된다. 그 해에는 백성이 먼저 움직이며 지도자는 민심을 따르지 않으면 물러나고 숨은 자가 드러난다. 이것은 현대적 언어로 말하자면 2025년 이후 국민 주도형 정치 전환, 즉 지도자 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의 질서로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속 신점이라 하여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대 흐름을 민감하게 읽는 집단의 통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은 전라북도 내륙 지역에 전해지는 소위 마이산 얼음 솟는 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접히는 해, 얼음은 하늘로 솟아오르고 땅은 낮아지고 백성의 입은 무거워지고 눈은 땅이 아닌 하늘을 보게 된다. 이 내용은 자연 현상이 인류의 질서 변화를 예고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몇몇 해에는 마이산 석굴에서 얼음 기둥이 거꾸로 솟아올랐다고 알려졌고 이를 본 사람들이 시간이 접히는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또한 예언의 범주에서 흥미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정감록, 격압유록, 남사고 비결, 무속신점, 지역 설화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출처에서 나온 이 예언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 흐름을 공유합니다. 1. 오래된 체제의 종말. 2. 백성의 민심이 스스로 움직임. 3. 이름 없는 자의 등장. 4. 강한 지도자가 아니라 조용한 지도자의 부상. 5. 국군의 전환이 2025년 전후에 나타남.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 갈등, 사회적 양극화, 경제적 피로감, 외교적 고립감과 어쩌면 절묘하게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이러한 모든 예언의 흐름을 통합해 해석하고 결국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정감록은 말합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멀어지고 귀를 기울일수록 진실은 가까워진다. 지도자를 논하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이어지는 마지막 5회차에서 2025년 이후 대한민국 국군의 흐름과 이 예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감록을 시작으로 격압유록, 남사고의 비결, 민간 신점과 지역 설화까지 다양한 예언서들이 전한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2025년 전후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 전환은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 같은 차원이 아니라 백성의 의식과 질서 자체가 뒤바뀌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정감록은 말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말로 오지 않는다. 누군가가 크게 외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백성의 마음이 바뀔 때 그때 하늘도 땅도 함께 바뀐다. 이 구절은 결국 지도자보다 민심이 먼저다라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국군이라는 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깨어나 있을 때만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025년이라는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앞으로 1에서 2년 안에 국가의 진로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 경제 개편, 외교 전략 변화까지 무엇 하나도 가볍게 볼 수 없는 흐름들입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정감록을 다시 꺼내 든다는 것은 단지 예언을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시대가 그만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는 방증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가 본능적으로 방향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정도령은 누구일까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감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군림하지 않고 스스로 나서지 않으며 백성이 먼저 알아보고 자연처럼 따라 모이게 된다. 이것은 현실 정치에서 누군가를 직접 지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떤 인물을 찾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말 많은 사람을 원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을 원하는가? 과연 우리는 강한 말과 겉모습에 끌리는가?
아니면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따르는가? 정감록은 말합니다. 칼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 성을 쌓지 않고 신뢰로 세우는 자, 그가 백년 혼란의 문을 닫고 새로운 하늘의 문을 열리라.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한 지도자는 어쩌면 거창한 계획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잇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언은 미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늘 가능성이고 그 가능성은 결국 국민의 선택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콘텐츠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시대가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 그리고 나만 그런 건 아니라는 위안.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에서 온 흥미로운 전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감각을 정리해주는 지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는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운 마음의 결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정감록과 수많은 예언들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현재를 지나며 여러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흐름을 정리한 이야기였습니다. 정감록을 비롯한 예언들은 2025년을 단지 변화의 해가 아니라 국운의 방향이 바뀌는 시기로 그려냅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시기는 수백 년 전부터 예고된 흐름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언, 운세, 사주가 말하는 미래의 키워드는 결국 국민과 선택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나아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